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머리를 확 깨워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정부가 나라 살림 뚫으려고 빚을 낼 때마다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빚, 나중에 도대체 누가 갚는 거지? 오늘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파고들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냥 경제학 교과서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정부들이 빚을 내고 있잖아요. 그 빚은 결국 우리,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과연 그 부담은 누구의 몫이 될까요? 이 거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십 년에 걸친 경제학자들의 아주 치열한 논쟁 속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마치 탐정처럼요. 4가지 핵심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단서부터 보시죠. 이건 가장 오래됐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직관적인 견해인데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나라빚 그거 결국 우리 자신한테 빚지는 거라 괜찮아. 바로 그 주장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전통적 견해의 핵심은요, 빚을 누구에게 졌느냐 이걸 딱 구분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돈을 빌리고 갚는 내부채가 있습니다. 이건 뭐 사실상 왼쪽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는 거랑 똑같다고 본 거죠. 반면에 외국에 갚아야 하는 외부채는 진짜 우리 재산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니까 이건 명백한 부담이라고 생각했고요. 이 논리에서 진짜 놀라운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만약 국채가 전부 내부채다. 즉,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빚을 졌다. 이러면 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정부가 세금으로 돈을 걷어서 그 국채를 샀던 다른 국민에게 이자랑 원금으로 줄 뿐이니까 국고의 총자산은 그대로라는 거죠. 어때요? 그럴듯한가요? 정말 그럴까요? 하지만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죠. 자, 이제 이 전통적 견해의 정면으로 아니다! 라고 외치는 주장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마치 세대 간의 뜨거운 감자를 서로 떠넘기는 것처럼 이 빚의 부담이 다음 세대로 전가된다는 아주 강력한 주장이에요. 이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쭉 늘어놓고 세대들 사이에서 돈이 어떻게 오고 가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가상의 사회 모델을 통해서 국채 부담이라는 뜨거운 감자가 어떻게 다음 세대의 손에 쥐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1단계, 정부가 지금의 청년 세대한테 100조를 빌립니다. 이게 국채 발행이죠. 그리고 그 돈으로 지금의 노년 세대를 위한 복지 정책 같은 데 씁니다. 자,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2단계, 이제 정부는 옛날에 빌린 돈을 갚아야겠죠? 그래서 새로 등장한 다음 청년 세대한테 세금 100조를 걷습니다. 마지막 3단계, 그 세금으로 20년 전에 돈을 빌려줬던 이제는 노년이 된 이전 세대에게 빚을 갚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혜택은 이전 세대가 받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한 세금은 국채가 발행될 당시에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다음 세대가 전부 다 내게 된 겁니다. 이것 봐라, 부담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아주 명확하게 전가된 거 아니냐? 바로 이 논리입니다. 자, 이제 빚은 미래 세대의 부담이 맞구나. 이게 정답처럼 보이죠? 하지만 경제학이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죠. 바로 그 순간 경제학은 과연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할까? 라는 아주 날카롭고 기발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리카도 대등 정리입니다. 이 이론의 결론은 진짜 충격적이에요.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돈을 쓰나 빚을 내서 돈을 쓰나 경제 전체로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주장이 가능할까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자, 정부가 빚을 내서 저한테 100만 원 세금 감면을 해줬다고 칩시다. 보통 사람 같으면 와, 공짜 돈이다 하고 신나서 쓰겠죠? 근데 이 이론에 따르면 저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대신 이 100만 원 결국 미래의 나나 내 자식들이 세금으로 다시 메꿔야 할 돈이구나 라고 아주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그 돈을 쓰지 않고 구스란히 저축해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정부의 빚은 민간의 저축으로 그대로 상쇄돼서 아무 효과도 없게 되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금 아주 좋은 질문이 나왔어요. 교수님, 근데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까지 합리적이고 저 멀리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행동하나요? 바로 그 질문이 이 놀라운 이론이 현실 세계에서 맞느냐 틀리느냐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논쟁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현실은 이론과 다르다는 비판이 아주 많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눈앞의 소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걸 근시안적이라고 하죠. 또 솔직히 내 자식이나 손자 세대가 낼 세금까지 내가 막 신경 쓸까?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당장 쓸 돈이 없어서 힘든 사람들은 정부가 돈을 주면 미래 생각할 겨를 없이 바로 써버릴 거고요. 이런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리카도 대등정리가 현실에서는 완벽하게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부담이다, 아니다, 팽팽하게 맞서는 이론들 사이에서 우리는 길을 잃은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경제학자들은 이 논쟁을 넘어서 좋아, 그럼 실제로 각 세대가 얼마의 부담을 지게 되는지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계산해보자. 이런 도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세대 간 회계입니다. 이 접근법은 부담이 있다 없다 같은 이런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대신에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부에 내는 모든 세금과 정부로부터 받는 모든 혜택의 총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재정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과연 미래 세대는 우리보다 얼마나 더 내거나 덜 받게 되는지를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주는 분석 틀인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부담이 존재하는가? 라는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인 질문에서 그래서 그 부담의 크기가 얼만데? 그리고 그걸 정확히 누가 내는데? 라는 아주 실용적이고 측정 가능한 질문으로 초점이 옮겨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오늘 우리는 국채보담을 둘러싼 정말 치열한 지적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정신 없으셨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탐험했던 이 4가지 핵심 관점들을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우리끼리 빚이니까 괜찮아 라는 전통적 견해가 있었죠. 둘째, 아니다. 그건 미래 세대에게 빚 더 넘기기다 라는 부담 전가론이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셋째, 아니 사람들은 미래를 아니까 저축으로 알아서 대비할 걸 이라는 리카도의 아주 기발한 반론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에는 이 모든 논쟁을 넘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만데 이걸 계산하는 세대 간 회계로 발전해 왔다는 것.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 숙제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빚을 계속 비용의 관점에서만 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빚으로 도로를 깔고 학교를 짓고 첨단 기술에 투자해서 미래 세대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기반을 만들어줬다면 어떨까요? 그때도 그 빚을 과연 단순한 부담이라고만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